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ITQ 파워포인트 과목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ITQ 자격 시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방법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파워포인트 과목 첫 시간으로 전체적인 유의사항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요,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파워포인트의 경우 저장하는 범위도 시험으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수험번호는 보통 8자리 나오죠. 8자리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이런 이름으로 정확하게 저장을 하셔야만 시험지 답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험 번호나 또는 뭐 성명이나 또는 이 위치, 저장의 위치가 있죠. 내 문서에 ITQ라는 폴더 안에 저장하셔야 돼요. 위치가 잘못되거나 파일 이름이 잘못되면 당연히 전송이 되지 않고요. 여기 적혀 있죠. 일치하지 않거나, 그죠? 수번호 이름이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송이 되지 않고 미제출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실격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예시처럼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이런 형태의 저장과 위치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잘 만들어 놓고 저장을 못해서 실격이 되면 안 되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슬라이드 총 6개의 슬라이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PPT의 경우 하나의 슬라이드의 작성 완료가 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는 시점에는 최소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는 시점에는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슬라이드마다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서 여러 번 저장하는 것도 당연히 좋으시고요. 슬라이드 넘어갈 때 최소한 저장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또 다음 작업하고 하시는 것이 시험에서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그죠? 답안 전송까지는 매번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저장 정도만 해놓더라면 답안 전송은 마지막에 한 번 내지는 검토 전에 한 번 정도 하고 최종 검토 후에 또 한 번 정도 하고, 전송도 여러 번 하셔도 되지만 전송하는 시간도 단 10초 내지 20초, 30초 걸리겠죠. 그 잠깐의 시간도 문제 작성하는 시간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저장, 컨트롤 S나 파일에 저장하는 거 누르시는 건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저장만 잘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다만 유의하실 점은, 답안 전송을 하실 때 60분이라는 시험 시간이 있는데 60분의 시험 시간 안에 전송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59분, 그러니까 또는 58분, 그죠?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또는 2분 정도 남았을 때 분명히 감독관 분께서 1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때는 하던 작업을 멈추시고 조금 더 작성해야지 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 60분 안에 전송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저장이 안 돼서 마지막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한 번도 보내지 않는다면 역시 실격입니다. 따라서 저장도 중요하고 전송도 중요합니다. 중간 전송은 속도가 빠른 경우는 하셔도 돼요. 근데 속도가 1시간에 여유가 많이 없으시다면 마지막 전송 정도를 해주시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마지막에 한 두세 번 하시면 돼요. 중간중간보다. 이제 조금 시험은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에 뭐 별도로 막 USB에 저장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작성한 파일을 별도에 저장하거나 전달하거나 뭐 보관하거나 반출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부정입니다. 부정행위고 문제 유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수가 있냐면 역시 이 상황이 어, 시험 주관 측에서 알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실격 처리를 하고 추후에 시험 응시도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 외에 뭐 파손하는 경우 뭐 거의 좀 드물겠지만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방법대로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 즉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요구 조건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면 수험자의 몫이 됩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는 오피스 버전이 2016 버전으로 현재는 응시가 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업데이트가 돼요. 과거의 버전, 뭐 2010 버전 하다가 2016 버전도 하고 있고, 또 2019 버전, 뭐 2020 버전으로 또 변경이 되면서 응시가 된다는 얘기도 있죠.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재 버전에 맞춰서 하시고요. 버전이 다르면 일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만 많이 막 엄청 달라지진 않아요. 하이 버전으로도 지금 하는 연습을 거의 대부분 하긴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버전이라도 따라 하시면 어느 정도는 거의 유사하게 동작이 된다는 거, 동일하게 똑같이 되면 더 좋은데 그게 버전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위 버전이나 하위 버전인 경우에는 일부 맞지 않은데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연습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작성 요령이 있는데요. 각 시험마다 작성 요령의 특징이 있죠. 일단 슬라이드 크기 A4 중요할 것 같아요. PPT의 기본 그 문서에 기본 파일의 그 사이즈가 가로 세로 이 비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슬라이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A4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맞춰야 된다. 곧 실습 들어가면 A4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제가 처음 알려드릴 건데요.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총 슬라이드는 6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슬라이드 1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되어 있지만 1번부터 안 하셔도 돼요. 뭐 6번부터 하고 1번을 제일 나중에 하셔도 되고 뭐 중간에 2번을 빼고 1, 3, 4, 5, 6 작성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단 이런 유의점은 있겠죠. 슬라이드가 6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번부터 이 순서가 있어요. 제목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그죠? 글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각 순서가 있습니다. 문제에 있는 순서대로는 배치는 되어 있으셔야 돼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1번 제목 슬라이드를 안 했다. 또는 2번에 목차 슬라이드를 안 했다. 그건 괜찮아요. 여기서 점수를 안 얻으면 됩니다. 근데 순서가 맞지 않으면 그건 점수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 2번 안 할 거니까 얘를 빼고 아예 만들지 않은 거죠. 3번을 2위에 만들었다. 그러면 1번 다음에 2번으로 채점할 때 3번을 보겠죠. 3번을 채점할 때는 4번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의 답안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채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6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슬라이드를 가서 작성을 해 주셔야 작성 안 한 슬라이드는 못했구나 하고 뭐 0점 처리가 되든지 뭐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겠다는 거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 중에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는 이 문제 제시된 모양을 따라서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글자색은 검정 아니면 흰색으로 현재 나오고요. 글꼴에 대한 색성이 글자색을 파랑으로 해주세요, 빨강으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은 한 무조건 기본색은 검정과 흰색이라는 거. 제시된 색상 없으면 이 두 가지 색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면 그 제시해주는 색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빨강, 파랑, 노랑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없어요. 없으면 기본 검정 아니면 흰색이고, 색상이 이 문제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정, 흰색이 바로 티가 나겠죠. 그 색상은 좀 맞춰달라. 검정, 흰색은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도형이나 개체에 모양하고 다른 그림자 외곽선, 그림자 해주세요, 외곽선 해주세요, 뭐 색상 넣어주세요, 이런 건 문제 요구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도형을 딱 만들었는데 그 도형에 그림자가 있어요. 또는 외곽선이 있는 도형들도 있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설정된 도형을 사용을 하시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나 외곽선을 없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지에 보면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나고요. 없는 데 있다. 그럼 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모양이 없애줘야죠. 이 부분 있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감점이 된다는 의미고요. 이거 뭐 약속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번호 1번은 슬라이드 번호 오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그림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부터 6번까지는 제목 도형이랑 로고랑 여기는 이 부분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지고 동일하게 작성이 돼야 돼요. 이 시험 뭐 연습하시는 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뭔지 오늘 배워보고요. 마스터를 이용하시면 도형과 하단 로고는 당연히 고정화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나오죠. 설명을 좀 이따 실습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슬라이드 1번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스터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슬라이드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도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슬라이드 1에는 슬라이더 마스터도 나오면 안 되고,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조건이라든지 점선 원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선 원까지 따라 그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죠. 점선 원은 이게 문제 번호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기 때문에 따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모양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 관련된 그림 파일은 문서의 ITQ에 픽처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픽처라는 폴더가 있기 때문에 픽처 폴더까지 위치를 설명하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아주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데요. 슬라이드 6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파일에 6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파일 하나로만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하나당 한 파일 제시. 그러니까 파일이 6개가 된 거예요. 파일이 6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전송이 되겠죠. 하나만 전송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실격이겠죠. 그래서 각 슬라이드를 각 파일로 작업해서 저장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파일은 하나, 내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된 파일 하나에 6가지 슬라이드가 모두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뭐 작성 요령을 살짝 훑어봤는데 반복을 하다 보면 저희가 반복으로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조금 해주시고, 자,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줄여보고요. 자, 이 전체 구성을 보시면요. 시험을 시작을 하실 때 이 전체 구성, 점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크기 순서, 여기 순서들 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A4 용지 설정해야 되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A4 용지 설정은 어디서 하냐면요. 디자인에서요. 디자인을 누르셔서
슬라이드 크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와이드 스크린을 사용자 지정 크기를 누르셔서 A4 사이즈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 누르시면 나와요. 이때 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라고 되어 있죠. 210에 297mm입니다. 이 크기로 설정하고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기본이 가로고 노트는 세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슬라이드 지금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 맞아요. 그래서 노트는 별도의 또 유인물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크기만 설정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그 외 설정은 기본 설정으로 그냥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는 맞춤 확인이라는 걸 누를 거예요. 근데 맞춤 확인이 위도 눌러지고 아래쪽도 눌러지고 둘 다 눌러지거든요. 아무 곳에나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도 눌러지고 여기 단추도 눌러져요. 저는 그냥 컨 그림 위를 살짝 누릅니다. 자, 그러면 맞춰지면서 그림이 조금 앞서 가로로 약간 길었던 느낌이 세로로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A4용 설정하신 거예요, 지금. 그죠? A4용 설정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자, 지금 여기는 1번이에요. 여기 2번이고요. 그리고 종이가 넘어가면 그 다음 종이에 3번, 4번, 그 다음 종이에 5번, 6번 총 이렇게 시험 문제지가 나오는데요.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5, 6 나머지 슬라이드 쪽은 이 마스터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반복 연습을 조금만 해주시면 가능하신데 오늘은 마스터 쪽으로 설명을 천천히 해 드릴 건데요. 일단 2번에서 6번까지의 제목과 로고, 그죠?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번호는 마스터 안에서 꼭 안 하셔도 돼요. 번호는 나와서 하셔도 돼요. 안에서 해도 되고 밖에서 해도 되고. 하지만 앞에 있는 제목과 로고는 꼭 마스터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 이용한다라는 건데 조금 내려볼게요. 이게 2번 슬라이드예요. 이게 2번 슬라이드면 이 제목이에요. 여기. 이 목차와 이 도형 있죠? 그러니까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마스터에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마스터 작성하면서 마스터 안에다가 목차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글자는 마스터에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도형과 그리고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글자의 도형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여기 두시고 그리고 이 도형들을 배치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 이게 로고 그림이에요 해주시고 쪽 번호는 슬라이드 번호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안에서 해도 되고 나와서 목차 쓰실 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4번, 3번, 그죠? 번호지만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다 똑같네. 다 똑같네. 좌측으로 안 당겨도 그래요? 당겨볼까요? 어때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즉 마스터에서 만들면 동일한 도형이 반복으로 이렇게 계속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터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모양과 위치가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번 부분에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시려면 이 제목, 그죠? 하단 로고, 이 부분을 마스터를 하시려면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2번 슬라이드를 보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1번은 해당이 없으니까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를 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스터를 어디로 가냐면 이제 용지 설정했잖아요, 그죠? 자, 보기에 오시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자,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어딘가 왔어요. 좌측에 슬라이드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비슷한 슬라이드 한 장은 동일한데 왼쪽이 좀 많이 달라졌고, 또 어디가 달라지냐면 위도 뭔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면서, 예,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곳에 와 있다는, 예, 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이때 조금 슬라이드 여기 수직 수평 중에, 예, 세로 스크롤바, 세로 스크롤바를 움직이니까 어때요? 이 1번에 있는 큰, 예, 슬라이드가 보이고 아래쪽으로 잔여 슬라이드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저는 1번에서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 특정한 슬라이드 한 곳에서 작업하세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 여기 있는, 예, 1번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슬라이드를 누르시고, 자, 여기에 작업을 하면 여기가 상위의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하위 슬라이드에 제가 작업한 도형들이 모두 다 나타나게 돼요. 반복으로. 예,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목차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예, 목차 외에 다른 각 슬라이드마다 3, 4, 5, 6개 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제목 박스를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지우시면 안 돼요. 이 사각형. 이 사각형. 그래서 이 도형을 조금 내려놓게요.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보이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예, 나중에 다시 올릴 거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불편합니다. 그럼 조금 옆에 보이게끔 해놓으시고,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은, 예, 이 도형을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도형과 이렇게 생긴 도형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자, 그럼 위에 있는 도형은, 자, 저렇게 생긴 도형은 어디 있냐면 삽입에 도형에, 저도형 찾는데 처음 하시면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세요. 이 안에 어딘가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저도형은 이 도형 같아요. 순서도의 문서. 어떤 도형인지는 알려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도의 문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어떠세요? 좀 비슷한가요? 예. 네. 좀 비슷한가요? 예, 비슷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컬러라 색상이 보이는데요. 색상은 특정하게 없으면 임의의 색입니다. 근데 그린 색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예, 가급적 이렇게 체육의 색을 이용해서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예, 저는 일단 교재와 좀 유사하게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에 보시면 어떤 조건이 또 있냐면 제목의 글꼴과 가운데 맞춤 이런 거는, 예, 좀 이따 할게요. 여기에 도형에 선이 없다고 해요. 여기 선이 지금 없어요. 선이 없죠. 그래서 선 없음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서식에 윤곽선을 없음, 예, 이렇게 선 없죠. 선 없게 해주시는 게 좋고, 자, 그 외에, 예, 또 내려보시면 이렇게 니은자 글자가 돌아간 느낌이 좀 있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삽입의 도형. 자, 요런 니은자가 돌아간 느낌, 예, 좀 있죠. 그죠? 예, 그럼 요 니은자를 이렇게 그려서,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회전이라고 있죠. 예, 여기 서식을 오시면 되고요. 예, 다른 곳에 있으면 회전이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서식을 누르시거나 여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어떻게 돼요? 서식으로 와요. 그럼 보이실 거예요. 회전이. 예, 그래서 도형에, 예, 더블 클릭 필요하시고요. 회전에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 그죠? 왼쪽이 맞죠? 예, 90도. 모양이 나와요. 갔다가 얹혀 보시고요.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가는 느낌이 있어요. 제 건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끝을 맞추신 다음에 이 노란 점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조절이 되죠. 노란 점. 예, 얇아져요. 그죠? 예, 비슷하게. 길이도 좀 짧은 것 같아요. 좀 짧게 하시면 돼요. 또 느릴 수 있으면 느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임의의 조절을 좀 하셔서, 예, 위치도 이렇게 끝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 그죠? 끝을. 예. 그런 다음에 역시 색상도, 예, 비슷한 색상으로 일단, 예, 해보겠습니다. 예. 약간 비슷한 색상. 그리고 역시 선 없음.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어때요? 밑에가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도형에서 하려면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면 되고요. 이 도형 누르면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뒤로 보내기. 자, 조금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하셔서 스크롤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움직여지죠? 확대를 했어요. 그죠? 확대하시면 조금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기가 더 편하세요. 이렇게. 괜찮아졌죠? 조그만하게 할 때보다 확대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정밀한 작업에 가능하시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목차라는 글자, 그 외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글자, 제목 있죠? 제목 상자가 있어요. 제목 상자가. 그 제목 상자가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놈이에요. 마스터. 이 도형인데요. 자, 파워포인트는 특징이 이렇게 살짝 조금만 더 걸쳐서 올려볼게요. 먼저 그려진 도형은 밑에 깔리고요. 뒤에 그려진 도형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도 마지막에 그래서 얘가 더 위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뒤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 먼저 그려져 있던 이 도형 박스도 이 경계선에서 해야 됩니다.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맨 앞으로 오죠. 자, 그 다음에 얹히세요. 이렇게 얹히시고 끝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끝을 맞춰주세요. 자, 끝을 맞췄죠. 그러면서 목차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홈에 가서 가운데 보내셨죠? 자, 끝이 아니에요. 자, 끝까지 올라가 봅니다. 앞서 있었죠? 도둠의 40인생. 여기는 슬라이드의 제목 크기입니다. 그죠? 슬라이드의 제목 크기. 도둠의 40인생.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운데는 했어요. 저희가 40의 도둠 보이시죠? 도둠. 직접 처음엔 한번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 도둠이 나오니까 누르기가 편하세요. 그리고 흰색. 이렇게 흰색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됐죠. 가운데 맞춤까지 다 됐고요. 여기에서 목차를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위에 여기서 작업했지만 아래쪽에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로고가 위치가 여기 정도에 있는데 로고는 하단 로고는 이 로고 2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1, 2, 3 주식회사네요. 1, 2, 3 주식회사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